안녕하세요, 리바이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저의 루프박스에 대한 고민, 루프박스 정말 필요할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 루프박스 구매를 고려함에 있어서 제일 많이 신중해야 되는 게 우선 가격이 비싸다는 건 둘째치고 공간을 얻는 대신 잃는 것들이 너무 많죠. 그러니까 수납 공간이 더 많아진다는 것 말고는 장점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된 이유는 먼저 캠핑을 여러 번 해보면서 꼭 동계 캠핑이 아니더라도 아무래도 초봄이나 늦가을 밤에는 춥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등유 페니터나 난로를 들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페니터뿐만 아니라 전기 매트나 침구류 같은 것들도 다 챙겨가야 되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이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루프박스를 많이들 고민을 하시는데, 제 차인 소렌토 하이브리드를 봤을 때 이 차의 트렁크 용량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특히 5인승 같은 경우에는 3열 시트가 없기 때문에 트렁크 커버 하단에 수납용 트레이를 제거하면 더 많은 공간을 확보할 수도 있죠. 참고로 이번 영상에서 언급하는 루프박스는 일체형 기준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저도 만약 루프박스를 한다면 가장 추천드리는 건 역시 일체형입니다. 이 일체형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해당 차량의 외형에 맞게 전용 제품으로 나온 걸 의미하죠. 전용 일체형 제품이 아니라 가로바 제품 같은 경우, 그러니까 레일에 얹어서 조립하는 타입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60만원에서 80만원 정도 하죠. 일체형은 가격이 160에서 200만원 정도 합니다. 두 배 넘게 차이가 나죠. 왜냐하면 범용 제품은 많이 만들어서 어떤 차에도 사용할 수 있는데, 해당 차량의 전용 모델, 즉 일체형은 수요가 많지 않아서 대량 생산을 못합니다. 그래서 비싼 거고요. 대신 전용 제품이 아무래도 고속주행을 할 때도 안정감이 있고, 루프박스와 천장 사이에 틈이 없다 보니까 공기 저항도 상대적으로 적어서 풍절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장점이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일체형을 고려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일체형을 기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장단점은 아주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소비자 측면뿐만 아니라 엔지니어링 측면에서 모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게가 증가합니다. 두 번째, 공기 저항 면적이 넓어집니다. 세 번째, 무게가 증가하고 공기 저항이 증가해서 연비가 낮아집니다. 네 번째, 고속도로 주행을 하게 되면 불안하고 풍절음이 발생합니다. 일체형은 보통 안전속도 시속 135km까지 괜찮다고는 하지만 루프 위에 구조물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루프박스가 없는 것보다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확률적으로 높지는 않지만 고정부를 제대로 체결을 안 했다던가 고정이 안 된 상태에서 주행 중에 떨어져 나간다고 하면 후방 차량에 사고가 날 수도 있겠죠. 다만 이건 최악의 상황을 가정을 한 겁니다. 다섯 번째, 차고가 제한되는 곳에서 파손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높이 제한이 2m 이하인 곳이 있을까? 네, 있습니다. 그것도 대형 병원이었습니다. 시중에 어떤 제품은 높이가 2m 7cm입니다. 무조건 이 병원에 가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럼 안 가면 되지 않나 하실 건데, 아니 어떻게 현실적으로 모든 건물을 들어갈 때마다 이걸 다 제대로 체크를 하겠습니까? 이미 게이트를 통과하면서 부서지는 소리가 나면 그때 깨닫는 거예요. 여섯 번째, 주행에 영향이 있습니다. 모든 차들은 주행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무게중심을 아래에 위치하게 설계합니다. 가로폭이 좁고 높이가 높은 버스는 더욱이 이 무게중심이 높기 때문에 스티어링 휠을 돌릴 땐 저속으로 회전 반경을 크게 돌아야 돼요. 안 그러면 원심력 때문에 넘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루프박스는 애초에 무게중심을 위에 두도록 만들어진 물건입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들도 가급적이면 트렁크에는 무게가 무거운 장비를 싣고 루프박스에는 가벼운 장비들 위주로 싣습니다. 썬루프도 마찬가지로 무옵션보다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무게 중심이 위에 있는 형태이고요. 일곱 번째는 루프박스를 하게 되면 자동 세차장을 못 들어가는 곳도 있다는 겁니다. 여덟 번째로 실제 후기를 보면 대형 백화점 일부는 루프박스 설치 차량이 주차가 불가한 곳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루프박스는 수납 공간 하나를 얻는 대신에 많은 단점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수납 공간을 얼마나 자주 활용할 것이냐의 가치를 가장 크게 두고 구매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말 나는 트렁크 공간에 짐을 다 넣고도 수납 공간이 항상 부족해서 루프박스를 자주 활용한다. 그러면 나머지 단점이 다 상쇄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몇 번을 더 고민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보통 캠핑은 주말에 가고 1년이 52주니까 이 루프박스를 1년에 최소 10번에서 15번 이상은 사용할 정도로 빈도수가 높다면
그러면 사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 자동차 수납 공간과의 싸움은 정말 끝이 없는 게, 저도 예전에는 기아 스포티지 R을 타면서 트렁크 공간이 부족해서 스페어 타이어를 빼고 다녔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캠핑 장비는 늘어나니까 또 공간이 부족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소렌토를 구매했는데, 또 이제 아이가 하나 더 생기니까 아이들이 필요한 그런 물건들만큼이나 더 많은 수납 공간이 필요하게 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또 더 큰 차를 사야 되느냐?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럼 우리가 현실적으로 타협을 해볼 수 있는 게 당장의 루프박스인데, 한두 번 루프박스가 좋아 보인다고 해서 바로 또 살 수 있는 그런 가격은 아니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사는 걸 추천드리는 겁니다. 저도 이 루프박스를 여러 번 고민을 하면서도 결국 구매를 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데요. 아직은 캠핑을 1년에 10번을 안 가고, 그 중에서도 페니터를 쓰는 초봄 혹은 가을에나 집 넣기 테트리스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잠시 그때만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처음에는 제품들을 잘 몰라서 고토 제품을 보고 있었는데, 고토 제품은 디자인이 좀 투박하다는 게 단점인 것 같아요. 그에 비해서 린드메이드는 디자인 면에서는 날렵해 보이면서 차량과도 잘 어울리는 그런 느낌이어서 좀 더 선호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제품의 완성도나 마감은 고토 제품이 좋다는 평이 많은 것 같고요. 참고로 지붕 위에 올리는 소프트 타입 중에서 차체에 고리를 장착하는 방식은 추천하지 않는데요. 루프 레일이면 모를까 제조사에서 지정하지 않은 부분에 고정을 하면 무게나 속도에 따라서 바디가 변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루프박스를 구매한 사람들 중에서는 이런 의견이 있는데요. 가격이 비싸다는 건 그만큼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다는 건데, 좀 쓰다가 중고로 팔아도 가격 방어가 돼서 크게 손해보지 않는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루프박스를 자주 활용한다면 일리 있는 말인데, 활용도 자주 하지 않는데 좀 쓰다가 중고로 판다는 건 그건 낭비라고 봅니다. 아니면 캠핑 장비를 접었을 때 휴대성이 좋은 장비로 바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이번 영상에서는 루프박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루프박스를 구매하려고 고민 중이신 분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리바이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